보통.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선우님도 댓글 더 달지 마시고 우리 이번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뭐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날 서지 마세요. 날 세우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 돼. 참마미님. 제가 오늘 좀 꽂힌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오늘 라이브에서 그냥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그런 성격 안 되잖아. 알겠죠, 여러분? 뭐 누구 욕하고 뭐 이러지 맙시다.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뭐 다시 뭐 또 댓글을 단다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어쨌든 의견이니까. 서로서로 의견이니까. 아유, 예, 수천만미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을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왜냐면 그 댓글을 제가 계속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봐야 좀, 좀 전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 뭐 그분은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 보시는 분들한테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거지, 생각을. 나오버님 방제 이렇게 되면 꽤 들어오실 텐데. 근데 제 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방이 아니어서 이 정도만 해도 뭐 많이 들어온 거. 김보윤님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김보윤님 환영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중하게 처음 왔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윤님 어서 오시고요. 100명 됐네. 큰일 났네요. 아이고, 오늘 제가 너무 판을 크게 한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그럼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얘기를 해볼 건데,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들을 준비 됐습니까? 욕할 준비가 아니에요. 들을 준비예요. 절대 뭐 욕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막 비난하지 마시고. 김보희님 오늘 아침에 어제 글 보고 답글 달았는데 프로 불편 러브 글 보고 너무 놀랐다고. 김미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 심각해. 안 심각. 자, 자, 여러분 저 웃고 있죠? 자, 예, 안 심각해요. 김미진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 심각해요. 자,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정은진님 욕할 줄 모른다고? 거짓말 같은데. 내가 욕쟁인 거 알고 있는데. 님 좋은 말 하자고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웃고 있잖아요. 지금 저 막 화내고 있거나 울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일단 그 군 영님 안녕하세요. 라방 참여는 안 해도 모든 영상은 보는 구독자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영님, 저런 분들이 진짜 너무 멋있는 분들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숨은 구독자님. 주님 뭐가 문제죠?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미진님 어서 오시고요. 타니님 어서 오시고. 자,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아유 우리 어서 오세요. 우리 아이리시님, 미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 아유 영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같이 너무너무 환영해 드립니다. 좋은 분들만 모인 방이고. 비터타님 어서 오세요. 달리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죠. 자,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흥분해서 막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댓글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라이브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잔잔하게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약속합시다, 우리.
또 갑시다. 또 도로 엄마님 어서 오세요. 아유 라방 제목 듣고 헐레벌떡 별거 아닌데. 자 아니요 뭐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닌데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잔잔하게 부드럽게 우리 러브 앤 매너답게 잔잔하게 평화롭게 제목 낚시입니다 저거. 쿵쿵 따베니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영상 보시고 댓글 달으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악플 아니시죠? 좋은 댓글 다신 거죠? 아유 우리 바보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제가 아이디 읽기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바보님. 자 회 제가 어제 방탄소년단의 B의 영상을 올렸어요. 초코마이님 잘 낚였습니다. H림님 어서 오시고 이쁜가득님 자 아유 반가워요. 제가 방탄소년단의 B를 칭찬하는 영상을 어제 올렸습니다. 네, 올렸죠?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 보시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태영 군의 아니지 태영 님의 그 모습에서 의전과 국기 의전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비즈니스 매너 쪼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행 가 가지고 다른 나라의 상징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내용을 전개시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 님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그 영상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찍고 나서도 '야 이거 괜찮다. 아 요거 내용 전개 괜찮아.' 난 이렇게 개인적으로 뿌듯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좋게 봐 주셨어요. 영상 좋았다고 하셨고 뭐 물론 대부분 다 이제 태영 님을 칭찬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그 영상 좋았다고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영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또 태영 군이라고 했죠. 제가 사실은 한 1년 반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태도의 품격 1 편이 석진 군이었어요. 석진 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이 뭐 지민 군, 태영 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민 군 영상 찍을 때 제가 지민이, 태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칭을. 지민이, 태영이 이렇게 영상에 찍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좀 달렸어요. "왜 호칭 안 쓰냐? 왜 존칭 안 쓰냐?" 이렇게 댓글이 좀 달렸어요, 그때. 그전까지는 석진이, 태영이, 지민이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민 군하고 태영 군 영상에 "왜 호칭 안 쓰냐? 왜 그거 안 하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군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때 제가 호칭을 빼고 지민이, 태영이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방탄소년단을 그때는 더 잘 몰랐고 지금보다 저는 아미도 아니었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 장면들을 보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방탄소년단 멤버들 그리고 아미 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정하게 우리 지민이, 우리 태영이, 우리 남준이, 우리 호석이, 어? 우리 정국이, 우리 석진이 이렇게 호칭을 쓰는 거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 좋다. 너무 보기 좋고 팬하고 가수가 이 높낮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구나. 이 팬덤은. 그래서 어 너무너무 보기가 좋구나. 그런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영상에서 편하게 석진이, 지민이, 혜영이를 했었던 거예요. 초반에. 아유 김보윤 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호칭을 빼고 석진이, 지민이, 태영이를 쓴 건데 그 댓글에 나온 거예요. "왜, 왜 호칭 안 쓰냐? 왜 존칭 안 쓰냐?" 근데 그때 받았던 댓글 중에 제가 가장 좀 황당했던 게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어떤 분이 댓글을 뭐라고 다셨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존칭을 안 쓰고 존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외국에 가서 존중을 받겠냐. 논리가 이렇게 빠지는 분이 계시는 거야. 진짜로. 아니 난 그 댓글을 받고 난 너무 황당했어. 제가 지민이 태영이라는 호칭을 쓴 걸 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국 가수를 존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외 이 멤버들이 외국 가서 존중을 받겠냐. 아니 이게 무슨 논리야 도대체. 아니 난 진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진짜 아니 그 좋아요. 그때 뭐 제가 군이든 씨든 님이든 뺀 거 그거 뺀 거 인정하겠어. 그런 그러니까 아니 맥락이 없잖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뭐 제가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호칭이 뭐냐면 군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아이돌들 예를 들면 아이즈원 채연 양 그다음에 뭐 트와이스의 정연 양 다 양을 썼다고 군하고 양을. 근데 제가 그걸 왜 썼냐면 호칭을 생각을 해 봤지. 그럼 내가 영상에서 남준님 제가 쓸 수 있는 호칭이 뭐예요? 남준이. 이거는 탈락이지. 왜? 엄청 뭐라 그러잖아. 그죠? 팬들하고는 그렇게 우리 남준이, 우리 지민이 이렇게 쓰는데 나는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난 그럼 안 하겠다. 그럼 호칭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아 여러분 죄송해요. 좀 긴데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씨, 남준 씨, 남준님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이게 난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인공들한테 애정을 담아서 친근하게 접근해서 칭찬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군이지 군. 그리고 여자 어린 친구들한테 양이지. 군, 양. 그 내가 체크를 해 봤어. 내가 혹시나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체크를 해요. 저는 항상 할 때마다 만들 때마다. 왜냐? 그게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단어 기준이잖아 그게.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이. 그럼 거기에 군이 뭐라고 써 있냐? 손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써 있다고. 네. 졸업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군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남중군, 지민군, 태영군 다 썼어. 계속 썼어. 그런데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이 많지는 않은데 꼭 하나 두 개씩 그 호칭에 대해서 달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설명을 했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런 뜻으로 돼 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하대나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친근한 호칭으로 사용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려. 설명을 드린다고요? 자, 근데 영상마다 이제 그 군에 대한 태클은 계속 왔어요. 계속 왔는데 아 왔어요. 그 방탄소년단 영상에는 그 군에 대한 댓글이 꼭 하나 두 개씩 있어.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 본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꽤 하나 두 개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어제 올린 그 태영군 영상에도 달렸죠. 이제 그게 달린 거예요. "또 태영군이라네." 이렇게 달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지적을 하셨었어요. 나쁜 어투를 지적하시지 않았어. 절대로 무례하게 지적하지 않으셨어,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걸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이 영상은 또 불편하셨나 보죠? 그때 본인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 영상에서 또 태영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태영군이라네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윌슨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정보를 좀 주셔서. 저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서. 그래서 댓글을 다셨어요 또 이번에도. 근데 제가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적으로 영상 속 주인공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제 나름으로는 손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군 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이 불편하시다면 주인공에 대한 친근함을 영상에 담고 싶은 제가 어떤 호칭을 써야 할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썼어 난. 절대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궁금해서 나는 여쭤본 거거든요. 예. 진짜로. 아 진심이야. 나는 뭐 그분을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왜냐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호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의도를 담을 수 있는 호칭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 근데 뭐 이제 답을 안 해 주시고 뭐 이제 다른 분들 댓글에도 답을 하셨어.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세요. 들어보세요. "존중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랫사람에게 하대할 때 쓰는 일제시대 용어인 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보통 꼰대 할배들이 아랫사람들의 이름 뒤에 꼭 여자는 양, 남자는 군이라고 한다는 거 모르시나요?"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야. 요거 보고 제가 쪼끔 꽂혔어요. 아 이분은 어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 군 양이라고 하는 호칭을 진짜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쪼끔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 왜냐면 내가 위에다가 썼거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댓글에 한 번 더 댓글을 달았어요. 한 번 더 대댓글을 달았어. 아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보이시나? 이거 글씨 보이세요? 제가 대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군을 검색하시면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댓글을 달았어. 그러니까 저는 저 댓글에 단 것처럼 저는 그분의 그 단어의 사용 씀씀이, 그다음에 단어의 뉘앙스를 나는 이해한다니까.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느 어딘가에서는 저분이 생각하시는 저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그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분의 생각이 쪼끔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래도 이해는 한다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를 이해는 해요. 그죠? 그리고 저분이 무슨 댓글 다실 때 뭐 욕을 하시거나 뭐 심각하게 비하하시거나 막 이러시진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쪼끔 약간 너무 과하게 텐션이 올라가서 잠깐 죽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 단어를 저렇게 알고 계시고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뉘앙스로 군이나 양을 하대의 의미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어. 사람마다 경험은 다른 거니까요. 군이나 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하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꼰대들이 쓰는 단어라고 호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한다고. 한 개인이 단어를 생각하는 그 의미를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부정적인 뉘앙스 이외에 이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도 존재를 하고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존재를 하고 내가 쓰는 의도도
그게 하대나 비하가 아니라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내가 진리고 내가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군 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비하와 하대로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걸 몰랐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설명인지도 몰랐어. 어. 그런데 알게 된 거지. 알게 됐다고 쳐요. 알게 됐잖아. 그 누군가가 설명을 해 줬어. 그러면 진짜 표준 국어 대사전에 한번 쳐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뜻이 진짜로 존재를 해. 그다음에 나한테도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쉬운 건 그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했고 해 주셨으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양이 더 듣기 싫을 수도 있어. 난 그것도 이해한다고. 그죠? 난 그것도 이해한다고. '아 그래? 그래. 야 너 말 듣고 보니까 좋은 뜻이 있네.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내 귀에는 좀 거슬려 듣기 싫어.' 이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쵸?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귀에 나는 너무 듣기 싫지만 이런 좋은 뉘앙스들이 있네. '아이 그래 나는 좀 듣기 싫으니까 나는 이 영상 안 봐야겠다. 아유 나는 좀 그래도 싫어.' 아니 나는 그랬으면 하는 거야 사람의 태도가.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저도 매너 강의를 10 년째 했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고민 상담도 해 드리고 제가 영상들을 만들고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사과할 수도 있죠. 사과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죠? 그게 무슨 학력의 수준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요 댓글을 달았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분한테 답글로 달았다고. 근데 답을 안 주셔. 나한테 답을 안 주시고 여기다 다른 대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만 댓글을 좀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쪼끔 안타까웠던 거야. 제가 만약에 제가 쓰는 이 군이라는 단어, 양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잘못된 단어고 불법이고 부도덕하다. 그러면 계속 뜻을 굽히지 말고 관철을 시켜야죠. 근데 확인이 되잖아요 이거는. 잠깐만. 지금 오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저한테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차라리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이제 또 하고 제가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정을 하거나 하겠지. 그러니까 좀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만든 영상 예 진짜 열심히 단 영상 그리고 지니226 님 나 어떡하지? 지니226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지니226님 댓글이 제가 사실 그 지니226님 댓글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일단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지니226님 환영해 주세요. 처음 오신 분인데. 자 쿵쿵 따베니 님 호칭 문제는 팬 사인회 때 어린 친구들이 방탄을 존칭 쓰지 않아서 저도 존칭 쓰자고 했죠. 그쵸. 탄이들도 나이가 있는데 친근한 건 알겠는데 공식 자리였기에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탄이들한테 호칭을 쓰네요. 자
자, 저 얘기를 좀 할게요. 쿵쿵 따베니 님. 자 쿵쿵 따베니 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팬사인회 때 어린 친구들이 방탄 존칭을 쓰지 않아서 저도 존칭을 쓰자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이해해요. 그 말씀은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이해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해의 폭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타이트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쿵쿵 따베니는 생각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들 방탄소년단 멤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만났을 때 뭐 지민이다. 뭐 태영이다. 어? 여러분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다 못해. 어. 하다 못해. 여러분 하다 못해. 대통령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왜 그 초등학생 비난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저는 좀 저 아시죠? 저 평화주의자잖아요. 저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이게 대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익스큐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익스큐즈 되는 범위. 그러니까 예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탄소년단 팬사인회에서 막 고등학교 친구들 막 아미 그 막 팬들 중에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이 막 "아 지민이다." 막 "아 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호칭을 쓰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진다. 길어진다. 아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다 해도 하면 좋지. 좋은데 그냥 순간적으로 허공에다가 이렇게 내뱉는데 막 호칭하고 뭐 예를 들면 저를 만나서 저를 만나는데 중학생이야. 중학생인데 이상하다." 이래.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어 막 저 알아요?" 뭐 고마워요. 알아봐 줘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와 단어가 예예. 그쵸. BTS 러브님. 예전에는 그 군 양이 하대의 의미로 종종 사용돼서 편협한 생각이 굳혀진 듯 하잖아요. 그치. 그것도 이해해. 그거는 근데 예전이잖아.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니226 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니226 님 뭐라고 하시는 되게 정중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니226 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 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중학생 친구가 저를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어.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강의 갔는데 만났어. 만났으면 야 이상하다, 이상하." 이래. 그건 그냥 대명사잖아요. 그냥 나를 그냥 지칭해서 대명사잖아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인사하는데 상화야." 중학생 친구가 저한테 상화야 반가워." 이러면은 꿀밤 때려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해되시죠?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라는 건 이때는 써도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도덕적이고 이때는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막 진짜 막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상황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허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니까 결국은 그 상황을 얼마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랜드스카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이해의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니님 지니226 님 너무 반가워요. 근데 제가 한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니226 님 댓글을 캡처해서 여기다 띄우려고 그랬었어. 난 지니226 님이 안 오실 줄 알고. 근데 댓글 띄우진 않을게요. 어. 띄우진 않을 건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창학 님. 저도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군 양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 게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댓글 이후에 제가 설명을 달았잖아요. 제가 군 양이라고 쓴 이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쪼끔 서운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오피셜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국어 대사전에 있고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쓴 겁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뉘앙스로 답글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러고 넘어가시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듣기 싫어. 그럼 난 그냥 영상 안 봐야지.'라고 하셨으면 쪼끔 감사했을 것 같아. 아이고 태영 배우님 어서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량이 하대로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에 근거하니까. 군량을 하대하는 경험으로 많이 겪으신 분은 그게 하대의 의미일 수 있고 여기 계신 분이나 저같이 그게 하대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의 폭을 쪼끔 넓히자. 그리고 우리 진이 이이중 님이 댓글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음 제가 아미는 아닌 거 맞아요. 제가 아미는 아니에요. 아미는 아닌데 그렇다면 어 아미는 군 양을 아미는 호칭을 편하게 해도 되고 아미가 아닌 사람은 호칭을 편하게 하면 안 되느냐는 저는 그 구분점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이면 '야 내 친구고 나랑 친한 사이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나도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어요. 아미도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고 아미가 아닌 사람들도 방탄소년단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호칭을 만약에 막 진짜 쌍욕을 했거나 정말 비하와 하대의 의미가 있었다면 아미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그 표현 자체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표현 자체로 구분이 돼야 되지 예를 들면 막 그 지금 진희 님이 물론 이제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신 거는 느껴져요. 근데 이제 뭐 응원하는 팬 정도 저는 이제 아미는 아닌 것 같고 응원하는 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그거는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거는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 그죠? 나는 암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암이니까 군 양을 써도 되고 저를 보니까 이 영상 만드는 사람은 보니까 아미는 아니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아미는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군 양 쓰는 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아미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칭찬 영상을 꽤 많이 만든 사람으로서 쪼끔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빈센트 부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이창학님 감사합니다. 나 근데 왜 이렇게 그래요? 쿵쿵따비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거랑 비슷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여기는 매너를 알려주는 채널인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기는 매너를 알려주는 채널이고 매너와 인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채널인 거 맞아요. 저는 그게 직업인 사람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잣대가 더 높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 만들 때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진짜 누구라도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서 몇 번씩 크로스 체킹하고 편집할 때도 몇 번씩 점검하고 꼭 넣고 싶은 표현인데 오해가 있겠다 싶은 표현은 다 잘라 버려요. 예. 왜냐면 제 굴레가 있잖아요. 저는 매너 강사고 인성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만약에 군하고 양이 나쁜 표현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면은 당연히 제가 먼저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군 양을 제 스스로가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너 강사, 인성 강사라도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규정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미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행동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지니님, 저는 유튜버님이 탄이들과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형처럼 보여서 군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은 결론은 거죠. '아, 제가 너무 동안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리고 매너와 예의를 알려주는 채널인데 몇몇 아미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조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맞긴 해요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니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댓글이 지금 150 개가 달렸는데요. 몇몇이 진짜 2 명, 3 명이에요. 2 명, 3 명이에요. 나머지 130 명은 괜찮고 2 명, 3 명이 불편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군 양이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고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안 썼을 거고, 몇몇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다수가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저는 그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치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이해의 폭을 쪼끔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예, 저 42 살입니다, 제가. 그러니깐 여러분, 태영 군 몇 살이에요? 27 이에요, 태영 군이? 아니, 저 결혼했고요. 예쁜 지금 다음 달에 돌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27 이죠. 제가 42 이거든요. 그럼 뭐야, 나이 따지자는 건 아닌데 저보다 띠동갑도 더 어린 친구잖아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예, 맞습니다, 빈센트 부인님.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가피님 동안 맞으시네요. 32살 정도로 보여요. 자, 오늘 최고의 채팅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가피님. 자, 우리 가피님 최고의 채팅.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 네, 저 42 이에요. 아, 여러분,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저 실제로 보면 동네 아저씨입니다. 자, 아, 네. 여러분. 아, 김보윤님, 제가 졌습니다. 기혼의 아이 아빠 제가 졌어요, 상원. 자, 어, 아, 방탄소년단이랑 또래로 보셨다고요, 지니님이? 아, 우리 지니님 최고시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네. 김미진님, 저는 매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너무 존중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홍희종님 너무, 예, 저도 이제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쓴 거예요, 정말. 아, 점선님, 그러니까 아예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 왜 이러십니까, 오늘 여러분. 아, 죄송해요. 제가 강사여 가지고 제가 좀 흥분했는데 강의하는 버릇이 좀 있어 가지고. 예. 그래서, 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나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결론은 제가 동안이다. 잘못했다. 아유, 한뭉치 님 감사합니다. 아, 한뭉치 님 50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댓글 써 주시면 진짜 위로가 되죠. 이 타이밍에 정말. 아, 진희님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군, 제가 군이라는 호칭, 군양이라는 호칭을 안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홍희종님 감사해요. 아미타니님 어서 오세요. 네, 태영 배우님, 네, 진짜로요. 제가 근데 여기 구독자님들은 워낙에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가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아, 아니다. 여러분, 생각난 김에 내가 저거부터 할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 방탄 영상에 그런 댓글 달릴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방탄 영상에 가서 이런 댓글을 달아서 이 유튜버가 방탄 관련 영상을 만들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아우, 지유님, 국문과 출신.
어우 내가 힘이 빡 나네. 어? 아 예 지니님 이해합니다. 예 지니님 이해해요.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방탄소년단 영상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댓글 달아서 이 유튜버가 다시는 방탄소년단 영상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한뭉치님 논술교사. 좋아, 좋아. 아유 레인드롭님 감사합니다 교사. 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 오늘 낮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이제 방탄 영상 만들면 안 되겠다.' 나 이 생각했다니까. 일부러 댓글 달아 가지고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방탄소년단 영상을 아예 못 만들게 영상 만들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 이창학님 세종대왕 후손이라고요. 드립 좋으신데. 근데 나 오늘 그 생각했어. '야 나 이거 나 이제 방탄 영상 안 만들어야겠다.' 아니 여러분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이 그냥 방송 화면 잘라다가 그냥 업로드하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진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막 영상 잘라서 그냥 달방 영상 잘라서 그냥 올리는 영상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한 8 분짜리 10 분짜리 보시기는 하는데 그거 영상 만들려면요. 장면 하나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매너로 연결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 팁으로 전달할까? 이 구상만 한 1 주일 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촬영할 때마다 계속 하죠. 편집할 때마다 뭐 불편한 단어들 표현들 없나 계속 체크하죠.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레인드롭님 방탄천국대 보고 감명받으셨다고요. 아유 삼삼님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러브 매너님들 오랜만에 뵙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쌤은 이제 얼굴에 주름 메이크업 하시고 방송 알겠습니다. 제가 42 이라서 제가. 빈센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니님 괜찮습니다. MHK님.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 쪼끔 이제 약간 애교스럽게 좀 서운했던 거지. 제 설명을 이해해 주셨으면 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막 그런 반응들이 달리면 내가 굳이 여러분 그리고 이거 영상 올려봐야 여러분 돈도 얼마 못 벌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저 진짜 이거 지금 조회수 끼케야 만 나오잖아요. 제 영상 인기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 누가 뭐 매너하고 칭찬하는 영상 봅니까? 다 막 자극적인 거 보지. 제 거 이거 조회수 만 나오잖아요. 끼케야 10,000원, 20,000원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거 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매너를 좋아하고 의전, 에티켓, 인성, 배려, 양보, 존중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서운한 반응 받으면 저도 할 마음이 별로 없죠. 잠깐만. 댓글 다셨어요? 그분이? 큰일 났네. 진짜로? 괜히 죄송한데 이거. 아이고 보셨나 보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댓글 달아서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죄송하니까 저도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끝나고 제가 대댓글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고 진짜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같이 얘기 나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리브님 여러분 자 여러분
방탄소년단은 칭찬할 게 진짜 많아요. 저 10 년째 매너 강의하고 있어요. 10 년째 매너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업체들 다니면서 매너 강의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42 살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탄소년단은 칭찬할 게 진짜 많다고요. 근데 보세요.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아이고 H림 님 감사합니다. 우리 22살 같은 42 살 42살 굳이 썼었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만약에 물론 이제 저분은 얘기 그만합시다. 왜냐면 댓글 달아 사과해 주셨고 저도 이제 사과 댓글을 달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댓글에 상처를 좀 세게 받아서 '아 그래 나 앞으로 방탄소년단 매너 뭐 인성 칭찬하는 거 영상 안 찍을래.'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그럼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 줄 아세요?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발생됐을 칭찬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착한 척이란 단어는 장난으로도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착한 척이란 단어는 장난으로도 쓰지 말라고. 왜? 착한 척이라는 단어는 핀잔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한 그 친구는 다음번에 그 행동을 해야 될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똑같이 착한 일을 못 한다니까요. 왜? 핀잔 들은 적이 있잖아. 그럼 또 핀잔 들을 것 같거든. 내가 괜히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장난으로 "착한 척 하지 마."라는 한마디를 뱉었을 뿐인데 우리 사회적으로는 누군가의 좋은 행동들, 선한 행동들을 그냥 막아 버리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니면서 "착한 척 하지 마는 장난으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대기업 가서도 똑같은 얘기해요. 물론 전과 10범이야. 진짜 잔인한 연쇄 살인범이야. 그런데 할머니 짐 들어 드렸어. 그러면 착한 척이라고 욕해도 되지. 욕할 수 있지. 왜? 과거에 했던 게 보여지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렇게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저 선한 행동이 착한 척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무조건 착한 척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해퍼플님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끝이에요. 끝 그 댓글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태영 배우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 동안을 사과하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노안이었어요. 저 20대 이 얼굴로 살았어요 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20대 중반에 막 어디 매장 들어가면은 뭐 "30대 중반이죠?" 이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노안인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자 여러분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제가 만약에 군, 양 이거를 안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은지 님 "노안이 나이 들면 동안이 되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진리. 아이젤 님 "수원은 렉이 걸린다고요?" 이게 지역별로 렉이 다릅니까? 아 나 지금 잠깐 현기증 올라오그러네 자. 아유 아닙니다 지니 님. 지니 님 저희 라이브방 자주 오세요.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제가 군, 양을 포기할게요. 아 렉 걸린다고요? 아 미국도 렉 걸려요? 서원희 님 50대 분 감사합니다. 저희 방은 10 대부터 70 대까지 있습니다 저희 방은.
저희 방 모토가 그겁니다. "내 나이를 사랑하고 남의 나이를 존중하자." 이게 우리 방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시다고 삐뚤삐뚤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들이대세요. 음. "내 나이를 사랑하고 남의 나이를 존중하자." 이게 우리 방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아 쿵쿵 따베리 님 저도 이 얼굴로 49세 유지하고 있다고? 아유. 아유 정민자 님 50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레츠 님 "군 양 사용하실 텐데 그분은 또 댓글 다실까요?" 다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속 사용할 거니까 혹시 불편하시다면 시청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여러분 제가 군 양을 안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첫 번째 아유 홍의종 님 아유 우리 홍의종 님 이걸 또 검색까지 하셨네. 유래를 검색까지 하셨네. 자 두 가지. 첫 번째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군과 양을 나쁜 단어입니다. 이거는 오늘부로 삭제하겠어요. 이러면 내가 군과 양을 안 쓸게. 오케이? 내가 만약에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여러분 저희가 연구를 해 봤더니 군과 양은 "아 이거 안 좋아. 단어 나쁜 단어야. 아주 악질적인 단어입니다. 오늘부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 쓸게요. 그러면 안 쓸게요. 아우 지유님 국문과 출신이고 잡지에 글도 오래 연재했고 저 믿으세요. 분량 계속 사용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표준국어 대사전 저는 어쨌든 오피셜한 루트를 확보하겠습니다. 그죠? 아유 우리 김아셀라님 70대 마음이 동안입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가 더 중요해요. 제가 군 양을 안 쓰는 두 번째. 듣고 계시죠? 아 나 오늘 너무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제가 군 양을 안 쓰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빅히트에서 연락이 와. 혹은 B가 직접 전화를 해 나한테. 연락이 와요. 메일이 오든 뭐 와. 그래서 "아 저희 강사님 영상 잘 보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군이 쪼끔 군이라는 호칭이 좀 불편합니다. 좀 바꿔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 연락이 공식적으로 온다. 그럼 내가 안 쓸게. 딱 요 두 가 왜냐 난 누구에게도 불편 주는 게 싫거든. 아무리 그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호칭이라고 해도 그 호칭을 듣는 당사자가 만약에 불쾌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안 할게. 딱 두 가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삭제되는 날 아니면 B가 직접 저한테 전화하거나 빅히트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 가지고 요청했을 때 "나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그날부로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하대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딱 두 가지. 그거 빼고는 계속 쓸 거야. 한이님 "전화 오면 저도 바꿔 주세요.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할게요." 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콩밭에 가 있습니까 마음이. 예? 뭐 왜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호칭이지 B가 전화 온 게 포인트가 이분들 흑인 분들이시네. 왜 이러십니까 진짜. 아 지금 제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지금. 아 물론 B가 중요하지. 아이 죄송합니다. 예 B가 중요하지. 아 사칭 연락 조심하라고요? 설마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사칭을 합니까? 아니 타니님 아니 서운하네. 아니 진짜 말 한 번 못 섞어 본 B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시고 저랑 지금 1년 넘게 채팅으로 소통한 저한테는 BTS 러브님
비전국 유튜브 쌤 영상 봤다에 한 표라고요? 아니 근데 왜 아미 분들은 BTS 멤버들이 왜 다 제 영상을 봤다고 자신하시죠? 아유 지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효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한뭉치님 저도 껴달라고요? 되게 웃긴 거. 이미연님 어서 오세요. 빈센트님 질투 폭발하냐고요? 제 유일한 라이벌 BTS.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난리 났네 또. 아 지효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거로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지니님 감사합니다. 아, 야오바님 우리 탄이들은 유튜브 엄청 본다고요? 아 근데 제 영상이 노출이 잘 안 돼요. 제 채널이 작아 가지고. 정은재님 봤을 거라고요? 빈센트 비님 저도 태용군이라고 많이 했는데 나도 연락 오겠지? 아, 여러분 꿈 깨십시오. 예, 여러분 로또 사면서 로또 1등 될 거야라고 하지만 로또 1등이 됩니까? 안 되죠. 영원히 똑같은 겁니다. 지금 BTS 러버님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누가? 도로 엄마님 연관 검색으로 잘 떠요. 쌤. 아 여러분들 다들 신나셨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니 막 태원 군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너무 그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세요? 막 레인드로님 전화 안 오고 안티가 온다고요. 맞아. 상상만 해도 침 흘린다고요? 저기요 타니님 30대 중반 돼 가지고 침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닦으세요 빨리.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상상만으로도 행복. 제가 만약에 연락 오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와서 강사님 영상 너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찬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한테 군이라고 자 여러분 맞다 이 얘기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태용군, 남중군, 지민군 했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직접 만났다고 칩시다. 직접 만났다고 칩시다. 자, 아 김보민님 연락 안 왔어요. 아 여러분 채팅 그거 치지 마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시니까. 직접 만났다고 쳐요. 저는 직접 만났어. 그러면 제가 직접 만났어도 만나서 악수하면서 "아유 태영군 반가워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남중군 반가워요."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안 그러지. 아니 직접 대면을 했는데 거기다가 남중군이 안 나오죠. 어. 남중군은 제가 안 하겠죠. 아니 말은 하죠. 야오바님 말은 하죠. 네 C라고 하겠지. C라고. C라고 하겠지. 왜? 직접 대면해서 둘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잖아요. C라고 해야지. 그때는 친근감을 좀 벗어나도 되잖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군을 선택을 한 거고 당연히 1대1로 만나서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당연히 C라고 불러야죠. 그때는 친근감을 빼야죠. 왜냐?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 직접적으로는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군이라고 하려면 제가 나이가 62, 72 정도 되면은 뭐 넓게 생각해서 군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지. 아유 레인드롭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군이라는 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게 약간 비하나 하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존재를 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쓰는 사람에게 그 의도를, 그 선한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걸 확인이 된 사람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들이대면서 "이거 쓰지 마라."라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지만. 그리고 이 군이라는 건 절대적인 나이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대한테만 써야 된다, 20 대한테만 써야 된다, 군대 가기 전에만 써야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체감되는 건 있는데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나이의 많고 적음은. 여러분, 여기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가요 무대 보신 분들, 가요 무대 보신 분들, 자, 우리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요 무대 보고 계신 분들, 가요 무대, 옛날부터 가요 무대 보신 분들. 아, 태진님, 가요 무대 옛날부터 보셨어요? 아니, 뮤직뱅크 말고 가요 무대. 강미경님 가요 무대. 아, 우리 지윤님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지윤님? 자, 가요 무대 진행자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아, 레인드롭님, 요거 삭제할게요, 요거. 우리는 이렇게 된 발음 이런 거 조금 안 됩니다, 우리 레인드롭님. 이런 거 존중해야 돼. 왜냐? 그 가요 무대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죄송해요, 레인드롭님. 김동건 아나운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김동건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면서 군자 쓰는 거 보신 분. 김동건 아나운서. 가요 무대 손 안 들어야지. 그게 뭐예요? 이미 손 든 거예요. 군자 쓴다고요. 군자 써요. 혜진아 군. 어. 이해되세요? 옛날에. 요즘도 김동건 아나운서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김동건 아나운서님이 그 출연진들한테, 가수분들한테, 남자들한테는 누구누구 군, 30대 가수, 40대 가수, 50대 다 군이야. 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김동건 아나운서님이 그 가요 무대에서 우리 태진아 군은 어? 우리 예를 들면 이상화 군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대의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 나이트 폴스타님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결론. 자, 결론 짓고 넘어갑시다. 자, 이 얘기는 결론 짓고 넘어갑시다. 네.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쓰는 군이라는 호칭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과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나쁘고 선하고, 그죠? 부족하고 넘치고,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댓글 다신 분도 절대 부족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구분이 되는 거는 저는 이해의 폭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의 폭. 그리고 경험의 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긴 해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단, 이 단어를 어떻게 경험을 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1 시간 반 동안 했던 얘기의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너그럽게 마음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오늘 얘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그럽게 마음을 먹으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프로 불편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된 거는 당연히 비난을 해야 되지. 그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 진희님, 저도 그거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희님이 혹시나 예,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우님, 쌤 천사냐고요? 네, JHS님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아, 나 이거 오늘 완전 강의 1시간 반짜리 강의 달리는데요. 지금 2시간짜리 강의한 것 같은데.
잠깐 잠시만요, 여러분. 제 결론 이해되시죠? 내일 주말이어 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이해되시죠? 제 결론? 이해의 폭을 넓히면 프로 불편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프로 불편러가 되지 않으면 더 즐거운 문화, 더 다양한 문화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쵸, 점사님. 프로필 편려가 되지 않고 너그러운 것도 본인이 여유가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오바님 아시죠? 예. 여러분 이 가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빈센트님 감사합니다. 어, 진짜 멋진 가수예요. 리조라고 하는 가수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리조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데뷔를 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난 자신할 수 없어. 나는 리조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환상적인 환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 난 자신할 수 없어. 우리나라 환경에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체형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난 좀 비관적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리조 같은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튀어나와야 돼.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진짜 불법, 완전한 부도덕, 이런 것들을 자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걸그룹 여자 특히나 여자 멤버들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저 얼굴로 어떻게 아이돌 하냐, 저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배우를 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래 실력, 춤 실력, 연기 실력, 본질에 대한 평가 이전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난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미진님 몇 년 만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기 계신 200분은 리조 같은 가수가 나와도 노래를 잘한다면, 물론 실력도 없는데 무조건 띄워줘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본질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정말 실력 좋고 음악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는 리조 같은 가수가 나오면 열렬하게 응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결론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네요. 맞아요. 백경숙님.
그것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어느 나라나 부족한 부분은 있으니까. 아유 김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 라이브 방에서 제 이 넋두리들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아유 레인드롭님 감사해요. 아유 지우님 쌤 앞으로도 혼자 마음 상하지 말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버텨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자극이 돈이 되는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좀 좋은 얘기들만 선한 얘기들만 해야 되고 매너를 얘기해야 되고 인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직업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한 1년 반째 이어는 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훈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채팅도 좋은 채팅 많이 써 주시고.